보통 도전이라는 회사는 회계 ERP 쪽으로 좀 특화된 회사고, 특히 회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 국내 점유율이 한 90% 이상 되는 그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하면 회계 프로그램 아니면 ERP 프로그램 이렇게 알고 계신데요. 여기 보시는 광경이 저희 그 도전 강청 캠퍼스입니다. 저도 불과 올해 2월달까지는 여기서 근무를 했었는데 업무적인 이슈 때문에 지금은 선릉역에 저희 스마트워크 센터에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마치 저희가 이제 저쪽에 있는 그 건물 지하에 저희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도전이라는 회사가 한 4년 정도 됐죠. 4년 정도 전에 이 강촌으로 전 본사를 이전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을 하기 위해서 그 진행을 이렇게 이전했고요. 기존에 저희가 이제 팔던 아까 말씀드린 회계 프로그램이나 ERP 이런 프로그램인데, 지금은 도전은 클라우드 컴퓨팅을 하는 회사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같은 자리에 소개를 드리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전이 한 3년 반 정도 전부터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스 형태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계 프로그램을 갖다가 기존에 그 회계 프로그램을 다루는 중소기업이라든가 회계사무소라든가 아니면 회계법인이라든가 세무법인 이런 데들이 생각보다 IT적으로 굉장히 열악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10몇 년 전부터 게임 산업이나 이런 데는 그 다운로드를 받아서 대용량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 가지 좋은 서버 운영 기술을 통해서 그 일반적인 그 소비자들한테 뭐 게임을 즐길 수가 이렇게 진행하는데, 저희 회계 프로그램 같은 건 사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연로하시거나 아니면 IT에 좀 그 관심이 별로 없으신 여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한 3, 4년 전까지 아직도 그 프로그램 인스톨을 CD로 하고 그에 대한 인증을 키를 갖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을 클라우드 하면서 저희가 사스형 서비스를 지금 진행했고요. 한 4년 정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제 한 4,500, 5,000 가까이 4,700 정도 될 겁니다. 오늘 기준으로 하면 그 정도 고객을 보유하고 있고요. 유저 수로는 한 25,000 유저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IT 쪽에 있으신 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그 대한민국에서 사스 형태를 클라우드라 저희는 이제 실존하는 클라우드라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IaaS 형태의 어떤 인프라 서비스가 아닌 형태로 그 컨텐츠를 같이 수반하는 그런 서비스를 진행하는 회사는 그러니까 4,500 고객, 25,000 유저 정도 이상을 서비스하는 회사는 도전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미국이나 큰 쪽을 모르겠지만 아시아 근교에서도 이 정도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3, 4년 정도부터 운영하면서 운영 노하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많은 노하우를 수취했고요. 또 클라우드 플랫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느 회사보다도 더 많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뭐 오늘 얘기 드리는 건 이 어떤 사스 형태의 퍼블릭 클라우드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 형태의 걸 안내 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이런 기반 하에서 도전히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으로 좀 거듭나고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저희 인프라에 대한 간단한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자면,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1년 전인가요? 1년 정도 됐는데 이제 CIA 전체는 아니고 일부 분이 이제 그 IT계 그 공룡인 IBM하고 이제 한판 붙었죠. 죄송합니다. CIA의 어떤 클라우드 플랫폼을 위해서 그 아마존하고 IBM하고 한판 붙었죠. 근데 누구나 다 아마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IBM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퍼블릭한 클라우드 운영에 대한 경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쳐준 것이 많이 있는데, 결국 이제 이것에 그 IBM이 져서 소송까지 갔었죠. 결국 나중에 소치하긴 했지만 결국 이제 그 CIA의 어떤 프라이빗한 클라우드 플랫폼을 아마존이 구축을 진행하게 됐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을 시사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ERP를 통해서 대단히 많은 저희 중간 ERP 정도만 해도 한 7만여 고객의 어떤 중소기업들에 대한 그런 고객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고객들을 이제 저희가 면담을 하면서 진행하다 보면 결국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이슈는 여러 가지 결국 이 클라우드에 대한 대세는 결국 클라우드 플랫폼이나 하드웨어를 파는 벤더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이긴 하지만, 사실 이제 기업들에 대해서 중요한 이슈는 결국 보안 이슈랑 그다음 모바일 이슈랑 그다음 운영의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아니면 오히려 예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처음 나왔을 PC가 처음 나왔을 때는 역으로 어떤 그 데이터에 대한 통제성
이런 부분들이 가장 부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번 이렇게 뭐 보편적인 상황이지만 한번 보게 되면 결국 이제 보안 이슈가 가장 큽니다. 보안 이슈를 요즘에 이제 저희가 금융권이나 뭐 이런 이슈, 여기 유통업계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망분리란 이슈로 많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보안에 대한 이슈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업무적인 효율성을 위해서는 이것이 다 모바일화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인프라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이냐.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500고객이거든요. 4,500고객과 VM당 꼭 그렇지 않은데 그 대규모 그 세무법이나 회계법 같은 경우 VM을 뭐 몇 시간씩 쓰지만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세무회계사무소 이런 거 하나에 VM 하나당 이제 할당이 돼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걸 만약에 물리적인 서버로 했다고 치면은 엄청난 양의 물리적인 서버와 상명과 뭐 이런 것들이 사용되는데요. 저희 데이터 센터에 만약에 나중에 기회가 돼서 한번 오실 경우는 뭐 저희 데이터 센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지만 블레드 서버를 운영해서 이런 효율적인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뭐 그 어떤 상면이라든가 물리적인 서버에 대한 어떤 관리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저희 그 강촌 캠퍼스로 오셔서 실제로 눈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러한 이슈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통업계 같은 경우에는 뒤에 제가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이제 보안 이슈가 보안이 뭐 대단하게 그렇다고 뭐 해킹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큰 어떤 일반적인 큰 규모에서 보안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저희 뒤에서 설명했지만 저희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이제 그 유통 화장품 업계도 유통업계라고 얘기해도 되죠. 근데 이제 주로 이제 화장품 계열하는 회사들이 있었는데 결국 그 해외 바이어 리스트라든가 아니면 중요한 고객 정보 리스트들이 그 주로 이제 외근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나가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매출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 100% 어떻게 보안이라는 이슈가 사실은 100% 만족할 수는 100% 통제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PC에 대한 어떤 망분리 이슈에 대해서는 클라우드적인 이슈로 가야지만이 좀 더 효율적인 진행이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내려서 저희 서비스 쓰는데요. 또 이것을 다시 얘기하다 보면 전산실을 운영하면서 서버 보안이나 네트워크 보안 같은 거는 많은 좋은 장비들을 많이 쓰시고 많이 신경 쓰세요. 특히 여기 IT 관계자들 계신다면 그런 쪽에만 집중적으로 하셨을 텐데 저희가 이제 보통 3.20 사태 뭐 작년에 보셨겠지만 여기서 문제가 제일 큰 회사였던 YTN 저희 프라이빗 클라우드 사용하고 계신데요. 그 근간에 이제 YTN 같은 경우에는 기자들의 노트북을 통해서 이제 보안 이슈가 생겼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버 보안이나 네트워크 보안은 많은 신경을 썼지만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그 직원들의 PC라든가 사실 직원들이 보면 좀 어떻게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직원들의 PC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그 통제라는 용어는 좀 삭막하니까 효율적인 관리라는 면에서는 솔직히 좀 많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희 더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통해서 그 해결이라는 방법보다는 좀 더 효율적 방안을 구성할 수 있는 부분을 제안드리고자 이렇게 설명드린 거고요. 여기 뭐 IT 관계자 있으면 이런 기본적인 영역들을 다 이제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금융 쪽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민감해서 올해까지 아마 금융 쪽 관련된 기관들은 IT 관계 부서들은 물리적인 망분리를 반드시 해야 되고 2016년까지는 이제 어떤 논리적인 망분리를 통해서 망분리를 진행해야 된다는 이제 이렇게 지침들이 있죠. 그래서 저희 도전의 클라우드는 크게 물리적 망분리는 저희랑 상관이 없고요. 이제 논리적인 망분리를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제공해야 되는데 저희가 흔히 아시는 이제 벤더들은 뭐 VM웨어라든가 시트릭스라든가 이런 해외 벤더들이 대부분의 시장을 지금까지 형성해왔고 아마 여기 IT 관계자들이 계신다면 한 번쯤은 다 검토를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다 장단점이 있고 다 저희 자체도 처음에 퍼블릭 클라우드 운영할 때는 VMware, vSphere를 하이퍼바이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서비스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게는 결국 이제 그 VMware나 그 타사를 지칭하는 게 좀 옳은 것 같지는 않고 VDI를 통해서 이런 어떤 일종의 망분리 이슈나 보안 이슈를 해결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방법이지만 그 일단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제가 알기로는 유저당 뭐 C클라이언트를 포함해서 뭐 한다면 유저당 뭐 내고 가격 적정 내고 가격이 유저당 20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거예요. 뭐 요즘에 많이 좀 싸졌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비용상의 어떤 이슈가 굉장히 크실 것이고 그 다음에 VDI를 적용하실 경우에는 그 정책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가져가지 않으시면 VDI를 적용하나 마나 같은 효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PC를 그러니까 용산에서 예전에 조립용 PC라든가 벤더 PC를 뭐 이렇게 라이센스 받아 사이트 라이센스 받아 하더라도 뭐 한 80만 원, 90만 원, 120만 원이면 충분한 그런 PC 가격을
VDI를 통해서 한 200만 원 정도를 기존 먼저 만들어주는 건데 정책을 만약에 늦으시게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회사 관리 포인트를 잘 가져가지 못하면 결국적으로는 아무 의미, 그 보안이라든가 처음에 생각했던 의미들이 다 퇴색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비용만 더 많이 들어가고요. 저희는 어플리케이션 가상을 통해서 방법은 비슷한 겁니다만 이걸 시험을 보여드리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어플리케이션 가상을 통해서 어떤 이런 인프라적인 면을 효율적으로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VDI 같은 경우에는 VM 하나당 유저 한 명입니다. 근데 그래서 물리적인 서버가 어떤 서버를 쓸지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한 30-40개 정도 VM을 만들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도 그 수준은 비슷하지만 저희는 VM에 접속하는 인원이 하나가 아니고 뭐 세션 기준으로 하면 최대 맥시멈 한 200세션까지 운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 효율적이라는 부분이죠. 그렇게 진행되고 뭐 시험을 보면 벌써 도배했지만 저희가 이렇게 저희 도전용어로 스마트 스퀘어라는 걸 저희도 다 이렇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가면은 아까도 저희 업무 때 제가 PC 켜서 이렇게 진행했는데 제 PC에는 오피스 그 클라이언트의 오피스가 전혀 깔려 있지 않습니다. 저희 회사 지침이기 때문에 깔려 있지 않고요. 이렇게 스마트 스퀘어라는 일종의 이제 업무 포탈을 제공합니다. 이 업무 포탈은 저희가 커스터마이징 브라우저를 통해서 저희가 개발한 건데요. 이렇게 들어오면 아이디 패스워드 치고 2차 보안, 2차 인증으로 해서 저희가 2D 바코드를 통해서도 이제 그 GPS 연계한 그런 인증을 체계를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디 패스워드 들어가고 그다음 자기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2D 바코드 거기 있는 앱을 통해서 2D 바코드를 통해서 이렇게 접속을 하게 되면 비로소 이제 이런 화면이 그러니까 두 번의 인증 절차를 거쳐서 오게 되면 비로소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이 화면에는 이제 제가 필요한 업무적인 뭐 워드 프로세스들이라든가 저희 그룹웨어라든가 저희 ERP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쉽게 해서 업무적인 어떤 그 업무 포탈, 뭐 워크플레이스를 이 안에서 제공한다고 치고요. 저희가 자 이렇게 보면은 싱 클라이언트나 제로 클라이언트라는 개념은 사실 저희랑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싱 클라이언트, 제로 클라이언트라는 걸 도입 안 해도 기존의 PC를 이용해서 이게 만약에 이 전체가 PC 영역이라 치면 저희는 이렇게 업무 포털을 제공하거든요. 회사에서 정책상으로 업무적인 거는 여기 와서 들어와서 업무를 봐라. 대신에 개인적인 영역은 뭐 여기서 동영상을 보다든가 음악을 듣는가 그로 인해서 바이어스가 설마 걸리더라도 개인적인 영역이 여기서 사용하고 은행 업무를 보다가 여기서 사용해라. 대신에 이 부분은 저희가 구축해드리는 플랫폼 안에서 전송되는 화면만 전송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개인 PC의 이 일반 그 화면 영역은 분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망분리. 그래서 망분리라는 용어를 저희도 적용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보안적인 이슈가 되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일반적인 인터넷을 통해서 그 구축된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여기 전송되는 구간 저희가 시큐어 채널이란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어떤 가변 포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종의 뭐 쉽게 얘기하면 SSL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또 그런 보안적인 또 망의 그 네트워크나 보안적인 이슈도 같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도전에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가상화 형태의 어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사실 SBC 형태로 아마 한 4, 5년 전에 아마 도입을 하셨던 분들도 계시겠는데 그때는 어떤 그 하드웨어 퍼포먼스와 또 어떤 플랫폼 퍼포먼스가 좀 만족스럽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SBC랑은 사실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지금의 어플리케이션 가상화는 뭐 저도 한 올해 2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가 클라우드 사업팀 팀장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저희 직원들은 한 3개월 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올해 2월부터니까는 한 8개월 정도 됐나요? 한 8개월 전부터 사용을 했는데 뭐 사실 네트워크에 영향을 받는 부분은 있어요. 주로 이제 제가 시연을 보여드리게 되면 좀 테더링을 해서 보여드리는데 테더링 상태가 안 좋거나 그렇게 되면은 약간 퍼포먼스가 저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가 회사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저도 나름대로 그 문서에 대해서 굉장히 헤비 유저인데요. 회사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클라이언트에서 쓸 때보다는 뭐 그 퍼포먼스가 넘어가지는 않지만 크게 업무 보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 다만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 가상화에 한계가 있다면 지금 현재는 저희가 그 더존의 그룹웨어, 더존의 ERP, 그다음 일반적인 뭐 한글이라든가 오피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탑재는 바로바로 가능한데 기존에 이제 고객들이 갖고 계시는 기간계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은 시간과 약간의 비용이 더 추가됩니다. 일단 그 프로그램들이나 그 플랫폼을 저희가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분석하는 기간이나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저희 더존에서 제공하는 건 이렇게 VDI 형태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석 시간이
좀 빠듯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는 그걸 바로 VDA 탑재해서 제공해드리는 형식으로 이렇게 이 스마트 스퀘어라는 워크플레스 안에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제공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한 툴 중에서는 이제 관리자 페이지에서는 여러 가지 매체 제어라든가 아니면 라이센스를 관리하는 툴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툴들이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막 구체적인 거는 나중에 한번 저한테 이런 이슈가 있어서 연락을 주시면 세부적으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결국 이제 저희가 현재 구축하고 있는 회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언론 쪽에서 Y10이 한 1000유저 정도 돼서 1000유저 정도 되는데요. 그 일반 직원들에 대해서 저희 도전의 어플리케이션 가상화 형태를 제공하고 있고요. 남양유업 같은 경우에 이건 제가 이제 남양유업 담당자한테 이름 써도 되냐 이렇게 허가를 받고 쓰는 건데요. 그 작년에 유튜브로 좀 이상한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 이후로 남양유업 같은 게 일부 그 부서지기 팀장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인쇄 불가, 파일 외부 불가 이렇게 해서 저희 어플리케이션 가상화 통해서 이제 그 어떤 관리자들 이상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그러니까 PNG 쪽에 그 원래는 이제 한국 PNG인가 뭐 읽다가 법인을 독립화시키면서 이제 그 SPW 코리아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가 아까 이제 그 주로 이제 그 미용실에 그 미용 자재를 납품하는데 이 납품하는 납품 대상의 어떤 리스트가 만약에 다른 지역으로 다른 직원이 이거를 이게 이전되거나 그러면 그 경쟁사인 로레알 쪽으로 매출이 많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유출 방지를 위해서 그 저희 걸 동영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런 케이스도 있고 하나는 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안적인 측면으로만 얘기했을 때 효율성적인 측면에서 혹시 유니컨버스라는 회사 잘 아시겠지만 대한항공 이제 자회사죠. 그래서 이제 그 대한항공에서 예약 발권 시스템으로 투파즈라는 그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 상용화 프로그램을 저희가 아직 적용하지 못했고요. 이 프로그램을 이제 배워야 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항공운항과 다니면서 나중에 대한항공에 취직시켜주고 항공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직원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배워야 하는 건데 이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이 학교별로 어떤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라이센스 관리도 안 되고 또 학교별로 하다 보니까 전산 담당자가 운영 서버에 대한 그 관리도 자세히 못하고 그래서 이걸 저희가 총 3,000유저 정도 되는 한 150 몇 개 되는 그 전국의 항공운항과를 갖고 있는 학교에서 이제 통합적으로 그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성해서 저희가 클라우드 에듀라는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요. 이제 이 토파즈라는 예약 발권 시스템을 학교에서 배우자 하는 고객들은 그 학교가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유저 그 아이디 패스워드가 배워야 되고 그 아이디 패스워드대로 이제 들어와서 이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훨씬 더 운영도 편리하고 학교도 편리하고 또 이런 면에서 비용적인 효율감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 뭐 토파스 외에 또 아시는 분도 월드스팬이나 뭐 이런 또 예약 발권 시스템 하는 또 항공 관련된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유통 관련된 업계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보안 이슈, 그러니까 이런 거창한 보안이 아니라 어떤 직원들 개인에 대한 어떤 그런 보안 이슈가 굉장히 민감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러해서 이제 모바일 쪽과 연계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는 아까 얘기한 대로 보안에 대한 이슈는 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다 그 앱을 통해서 다 여기서 제공하는 부분을 다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지금 아마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조만간 아마 고민을 하실 겁니다. 약간 남들은 다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타 회사는 다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도 뭔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뭔가 비쌀 것 같고 뭔가 감히 얘기는 많이 하는데 또 클라우드를 하면은 보통 저희 지금까지 업계에서는 이제 IaaS라는 부분이 굉장히 이제 뭐 아마존이나 KT나 다 해도 결국은 서버 가상화에 대한 이슈지만 SaaS라든가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로서 서비스라든가 저희 같이 이제 플랫폼을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아직까지는 많이 그 어떤 그 상용화됐다 그러지는 뭐라 표현하나? 그러니까 많이 활성화됐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요. 그러면 나중에 또 시험을 보게 되면서 하면 아마 쉽게 더 많이 이해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특히 또 해외 벤더들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도전이 좀 더 그 한국적인 그 방향으로 좀 더 그 회사의 업무에 필요한 부분을 더 그렇게 가려움을 긁어드릴 수 있는 요소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너무 또 식사 전에 장황하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